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분노조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가 꼭 언제나 나쁜 걸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온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가 된다. 라고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반드시 불이이고 악이며 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분노는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회복하려 할 때 혹은 오류나 악이 고의로 범하여지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을 일어나는 것으로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의로움을 지향하는 한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지만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과 환정상들에게 의로운 분노로 의로운 정화를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분노는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분에 해당하였을 때 정의를 분노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 스스로를 상처받게 하지만 역설적인 분노는 스스로를 지키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에 핍박받을 때 분노는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로 묶어주고 비굴하게 굴복하기만 했던 권력의 이판사판으로 덤벼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신의 혁명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건설한 철도를 정부가 은원도 없이 국유화해 열강에게 혈갑에 빨아치우자 전제 군주정에 질릴 대로 질린 국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며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청제국 모두 혁명 당시엔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행정력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이런 강력한 권력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바로 분노의 결과입니다. 만약 역사에 이름을 남긴 혁명의 주역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력감에 빠져 부당함과 타협하고 복종했거나 공포에 질린 채 도망다니는 사냥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그렇다, 화내봤자, 너만 손해 하는 반응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진보가 거세된 정체된 사회로 남을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어디든 어떤 사회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고 순응하면 지식인들 중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회 불합리에 너무 분노가 커져서 화를 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이 다 그렇다. 네 윗대 사람들도 참아왔는데 왜 너만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적극적 분노를 표출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복을 하면 역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지 왜 그러냐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실제 악법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악법인데 정작 자국민들은 순응하거나 오히려 지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진보와 자유가 거세된 정체된 사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현 상황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분노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취하는 훈육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다르다. 분노 속에는 자비로움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무명대사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불을 만지려면 부모는 화를 냅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에는 그래서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고 설령 분노가 정당하다 해도 분노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기 이전에 부조리와 정면 승부부터 택한다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분노하는 상황, 분노의 양, 강도를 적절히 도덕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어지지 않으니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파울 요제프 게벨스는 분노와 증오는 대상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주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다하다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꿀보다 달콤하여 남자의 심장을 통해 퍼져나간다고 이야기했고, 해리엇 러너는 분노는 귀담아들일 가치가 있는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아나인 씨는 분노는 무언가를 해낸다 라고 이야기했고,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이 지금 모습대로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히포의 성 아우구스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대중 속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와 분노로 인한 파워볼, 대중문화에서 옛부터 흔한 소재였습니다. 버커스라는 단어도 분노의 누님은 광전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기존 문학에서 널리 쓰인 만큼 서브컬처에서도 분노를 파워업으로 필수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공이건 악역이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보통 순간적으로 파워업해 적들을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보내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노 패턴과 완전히 다른 속성으로 취급됩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착하던 사람이 진짜로 화가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걸 참고 억지로 미소를 짓더라도 미묘하게 티가 나기 마련이고, 티가 거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라도 얼굴 표정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무어지니 어지간히 둔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알아차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 특히 냉정 침착한 적에게 역관당하는 것이 거의 클래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적들까지도 때려잡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소수, 강렬한 분노를 느끼게 되면 폭주까지 하게 되고 아군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작품에선 잘못된 힘을 끼우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각성 플래그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몇몇 악역들은 이걸 비틀어서 오히려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라고 아군이나 선역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을 생각하거나 또는 분노를 통해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나 펠페튼일 듯 합니다. 물론 그가 그래 했던 실제로 선역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 화나면 무섭다, 클래스랑 먹고 진짜로 빡던 주인공이 그동안 포스를 풍던 악역을 손도 발도 못쓰게 두고 패버리는 변형 클래스도 있다. 이때 악역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라는 대사를 뱉으며 얻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분노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구 소리 지르면서 샤우팅을 하건, 조용히 표정을 씹으면 눈물을 흘리건, 매체의 연기는 감정 조절이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층 남성에게 분노가 극에 달하면 갑자기 뒷목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클래스적 연출이 많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급히 그 사람을 부르면서 달려가 부축해주는 장면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젊은 여자의 경우 기싸대기가 대표적이며, 젊은 남자의 경우 혼자 씩씩거리면서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우당탕 쓸어버리는 연출이 클래스화되어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면 아예 책상 자체를 부수기도 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거나 성질이 상한 인물의 달질이나 난폭하다는 분노를 가진 캐릭터로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앵그리맘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폭하고 또 개인 폭력성 실험을 하고 다혈질이고 밥상 뒤집기, 복수, 분개, 스트레스, 억울이, 또 짜증, 그리고 이 많은 것들 위에 더 무서운 폭력이 폭주하고, 화가 화병을 일으키고, 화병이 화풀이로 인하고, 그래서 패배로 인한 경로까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세요.